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품질기법 운영사의 국제 자격 과정을 맡게 되는 강승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모 회사에서 개발 품질부터 해서 품질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 품질 기획, 공정 품질 관리, 그다음 개발 품질 보증부터 부품 품질 보증, 신뢰성 품질 보증, 그 다음에 고객 품질 보증,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등의 품질 개선 등의 업무를 포함해서 약 한 30여 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제 노하우를 한번 전수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품질 경영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품질 경영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품질 경영에 대한 개요를 들어가기 앞서서 자, 여러분들 같이 품질이란 무엇이냐,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건 품자죠, 품자가. 그리고 질, 여러분도 아시는 물건의 질입니다. 자, 그럼 물건의 질인 우리가 품질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의 품질을 품질이라고 여러분들 다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품질이란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품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세스, 공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재료도 필요하고, 그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가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비로소 이제 품질 또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자금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큰 프로세스와 시스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품질이란 것 자체가 단순히 제품 품질만의 부분이 아니고 공정의 전체 공정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품질 경영이라는 게 지금 그런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요구사항들이 있죠. 여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요구사항에서는 뭐 스펙, 그죠? 스펙.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제품에 들어있는 제품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제품에서 요구되는 스펙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만족시키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품질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인 품질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가진 제품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특징 또는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가 생산자의 관점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소비자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의 일치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사용자의 만족도, 그죠? 소비자 관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이제 가장 포커스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이란 걸 얘기할 때는 이와 같이 그 생산자 관점과 소비자 관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품질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품질에 대한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988년도에 그 어느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L 회사라는 데를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일본 업체와 우리 엘모 업체가 50대 50으로 합작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1988년도에 들어갔는데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 1980년대 자체는 일본이 품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이미 그 지금도 이제 유효한 공정 품질 관리 SPC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적 공정 품질 관리를 이미 기본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그 여사원들이 우리 관리도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관리도라는 게 있는데 그 관리도를 실제 하루에 4번씩 오전 10시 반,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약 한 3시 반, 그 다음에 6시 정도 이렇게 이제 매 시간마다 체크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20여 년이 훨씬 지난 3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1980년도에 일본의 품질 관리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품질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품질의 역사가 어느 부분부터 시작되냐면요. 전쟁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품질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한 팩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미국이 이 참전을 하면서 이 품질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게 됐는데 미국이 참전을 해서 가만히 전쟁을 봤더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폭격기가 떴는데 폭탄을 100개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몇 개 정도가 폭발이 됐을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자, 실제로 30%가 불발이었다는 거예요. 100개를 떨어뜨리면 30개가 불발이고 70개가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만히 봤더니 야 이게 무슨 전쟁이냐. 폭탄 자체가 100개를 떨어뜨리면 최소한도로 99개는 폭파가 되어지고 1개 정도가 이거는 폭파가 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이제 1%의 분량 이런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국에서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 그 시점 1930년대가 되겠죠. 이때 20년에 30년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펜타곤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미 국방성에서 이제 타스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타스크 활동을 하면서 시그마, 요즘에도 저희가 이제 시그마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죠? 우리 6시그마. 근데 그때 시그마 부분으로서 3시그마 수준의 어떤 품질 부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든 그 전쟁에 참여한 여러 가지 펜타곤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수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타스크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3시그마 수준에 그게 이제 나온 게 관리도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제가 스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관리도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관리도.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그러한 어떤
전쟁 군사 물자의 품질,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의 품질이 기반이 돼가지고 승리를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전쟁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근데 벌써 그래서 품질의 역사에서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런 이제 품질의 기반을 닦았다. 이때 이제 공정 품질 관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스와로타의 관리도가 나오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는 그 시절에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1950년부터 1950년부터 몇 년도요? 1953년도까지는 저희 나라는 이제 전쟁 중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뒤로 쭉 시대가 흘러가지고 1960년대부터 저희 나라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리고 이제 쭉 시대가 지나가지고 1980년대 정도 되니까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저희 전쟁 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부를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 품질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1980년대는 일본이 이런 여러 가지 발전에 그런 획을 긋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다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1980년대까지 일본이 주도하에 이런 품질 관리 부분을 주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때가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여기 TQC, 이제 QC부터 시작해서 QA, 그 다음에 TQC, 그죠? 요 단계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공정 품질 관리를 가장 잘했고,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관리를 정말 잘한다라고 나름 인정받는 때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제 1993년도가 되었습니다. 1993년도가 되니 어떤 부분이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면은 그때 이제 ISO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가 듣기로는 ISO가 언제 나왔느냐, 1993년도에 저희 나라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ISO라는 게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부각이 됩니다. 시스템,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TQM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TQC에서 TQM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단히 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팩터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ISO 9000을 저희 회사에 시스템 셋업을 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1994년도예요. 1994년도에 제가 ISO라는 걸 가지고 이제 IS 9002, 그때 시절에는 IS 9001, IS 9002, IS 9003, IS 9004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IS 9002를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시스템 셋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제가 이제 IS 9001 개발 프로세스를 다시 재정립을 해서 IS 9001로 다시 이제 보완을 했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스템 관점의 어떤 품질 보증 체계, 그죠? 시스템 관점의 어떤 이런 품질 보증 체계랄지 품질 경영에 대한 이런 체계가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품질 경영에 있어서 발전 단계가 이제 QC라는 거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도 1960년대가 해당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저희가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제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은 팔리던 시대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만들어진 제품이 분량이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되느냐, 덜 나느냐가 포커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OQC, 지금으로 말하면 OQC라는데 그 출하품질적 검사, 출하 검사에서 이게 양품이냐 분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QC, 품질하면 QC였다는 얘기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 뭐 7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이제 60 넘으신 분들 중에서 그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품질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QC다. 검사가 가장 중요한 거다. 해서 이 QC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를 하게 된 때였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검사 쪽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넘어가죠? 검사 쪽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공정품질 관리 쪽. 자, 이제 그 뒤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가 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분량을 줄일까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분량을 줄일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공정에서 만드는 어떤 제조 공정에서 그러한 로스를 줄일까, 분량이 어디가 났는지 요인 파악도 하고 이제 관리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품질 관리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공정품질 관리 시대. 그래서 공정품질 관리 시대가 이제 197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 공정품질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누가 잘했느냐? 일본이 잘했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 상당히 뒤졌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갔다 오신 분마다 뭘 샀죠? 코끼리 밥통이라고 그런 이제 가전제품들을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사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나오죠? 이제 ISO라는 게 나오죠. ISO. 그래서 IS 9000 시리즈가 나오고 IS 9001로 통일됐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이제 기반한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제도가 이제 품질 보증 체계도 다시 말해서 품질 보증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현재 모든 기업체에서 IS 9000이 인증이 없는 그런 이제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지금은 이런 이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다 지금 현재는 넘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이 글로벌로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도하에? 시장 주도하에. 그래서 지트, 여기 보시면은 문제 해결 기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트라는 게 여기 있죠. 지트가 뭡니까?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just in time 얼마만큼 딱딱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어떤 타이밍에 맞게끔 생산해서 최적의 어떤 로스를 줄이자, 그죠? 이런 이제 kanban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력한 자동차 회사가 되어진 어떤 스킬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스킬들도 저희가 공부를 많이 그때 다녔습니다. 배우려고. 그런 게 이 지트 관리가 있고요. 또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식스 시그마라는 기법이 또 있죠. 식스 시그마.
그래서 이 식스 시그마의 기법 부분이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식스 시그마만큼 어떤 문제 해결 기법에서 좋은 기법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식스 시그마라는 기법도 지금까지 한 3년 됐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접한 지가 13년 전에 접한 식스 시그마가 지금까지도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조차도 이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대단히 열성적으로 저희도 가르쳐 주고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정관리 쪽에서는 통계적 공정관리 쪽, 그죠? 통계적 공정관리.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이 약자죠. 그래서 SPC라는 이 기법을 가지고 공정품질 관리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QC, QA. 자, QA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언급을 더 할게요. QA라는 게 뭡니까? Quality Assurance라는 거죠. Quality Assurance. 그래서 아까도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저희가 발전한 게 OQC, Output Quality Control. 다시 말해서 출하검사. 제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양품이냐 불량이냐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 이게 제일 중요했던 시절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QC. 자, 퀄리티 컨트롤.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양품을 많이 만들어낼 거냐, 불량을 최소화시킬 거냐, 이런 관점에 어떤 퀄리티 컨트롤, QC라는 이 기법이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이 되면서 품질 관리 하면은 QC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다음에가 역사적으로 QA라는 이제 관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S 9000이라는 게 나오는 시발점에서 이게 이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IS 9000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자, 퀄리티 어슈런스, 품질에 대한 보증이 뭐냐, 이 관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Q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눠지죠. 첫 번째가 뭐죠? 개발 품질 보증, R&D죠. R&D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이제 공정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기존부터. 그래서 PQA, 그죠? Process Quality Assurance라고 불리는 이 부분하고, 세 번째는 또 뭐죠? 세 번째는 부품 품질 보증, 그죠? 부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파츠, 그죠? 파츠라고 봤을 때 그 단어로서의 PQA, 부품 품질 보증.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는 신뢰성 품질 보증, 그죠? 신뢰성. 그걸 우리가 이제 RQA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Reliability, Quality Assurance, 그죠? 다섯 번째가 뭐죠? 고객 쪽에 대한 서비스, CS, 그죠? CS, Customer Satisfaction. 이와 같이 이제 QA 안에는 이와 같이 개발 품질 보증, 공정 품질 보증, 부품 품질 보증, 신뢰성 품질 보증, 고객 품질 보증, 이처럼 매우 다양한 어떤 QA,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활동으로 확대되어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TQC라는 개념, TQC. 자,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관련 부서들.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직에서는 정말 많은 부서들이 있죠, 그죠? 부서들이 뭐가 있죠? 자, 그 부서들을 조금 더 좀 제가 설명을 잠깐 그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따로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개념을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느 회사나 가보면요. 회사에 가보시면은 두 개 부문이 있죠. 하나가 뭐죠? 하나가 관리직이라는 게 있죠. 관리직, 관리부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생산에 관련된 어떤 기능 직종들이 있습니다. 생산. 자, 관리라는 부분은 뭐죠? 첫 번째. 자, 기획관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기획관리. 두 번째는 뭐죠? 총무팀. 총무. 자, 세 번째가 뭐죠? 인사팀. 네 번째가 뭐죠? 환경안전. 이런 이제 일반적인 그 부서들이 일반 기업체, 제조업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조업종에서 한 30여 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종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뭡니까? 기획관리는 1년 동안의 예산. 이게 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하나의 집단이죠, 사실. 그래야 이제 존재 이유죠, 그게 이제 기획관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를 항상 수익이 남는, 그죠? 이익이 남는 회사로 만들 건지, 그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런 이제 부분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총무는 뭐죠? 총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회사의 모든 오시는 손님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일, 모든 중요하고 잡다한 일들을 사장님을 대신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부서가 총무 부서죠. 인사는 뭐죠? 인사는 어떤 부서죠? 말 그대로 사람을 뽑고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퇴직까지 모든 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죠. 환경안전은 뭐죠? 환경안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에, 여러분들 회사, 집도 마찬가지지만은 회사에서는 전기도 있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칸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물도 필요하면 지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가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 안전이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 조직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생산 조직의 회사에서의 조직은 뭘까요? 영업이죠. 영업은 뭐죠? 영업은 고객을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는 팔아야 되는 물건에 대한 고객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프로모션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한 니즈 파악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죠. 제일 첫 단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R&D, 그죠? 자, 영업에서 나름대로 고객이 필요한 제품군, 이게 아마 고객이 필요하겠다라는 정보를 주면은 누가 개발에서는 그걸 만들어야죠. 그거를 뭔가 개발을 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연구하고, 그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을 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자, 이렇게 R&D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죠? 일단 제조로 넘기죠. 제조에서는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도면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만든
어떤 도면에 이상적인 어떤 품질을 이제 실제 실현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조가 할 일이죠. 그래서 제조는 R&D에서 일단 그 개발해 놓은 제품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제조와 누가 되겠죠? 생기라는 부서가 있어요. 생산기술. 그래서 제조와 생기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죠? QA, QA.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누가 제3자 입장에서 검증을 해봐야죠. 자,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또 추가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구매 조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재죠, 자재, 부품. 그래서 이런 자재와 부품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재, 좋은 부품을 찾아내고 그런 업체를 찾아내고 사올 거냐라는 걸 누가 하죠? 구매부서에서 합니다. 그런 일을. 그래서 이 구매도 필요고요. 부품 조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부서들 중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창고 쪽, 우리 창고 부서, 창고를 자재 창고와 제품 창고를 관련한 그런 부문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양품만을 더군다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많은 부서들이 그죠? 힘을 합쳐서 이러한 우리가 회사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TQC, 그 다음 TQM은 나름대로 이제 문화를 만들자. 어떤 문화? 불량이 없는, 그죠? 양품만을 만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같이 협업입니다. 협업. 그죠? 관련 부서들이 모두 다 내 일처럼, 그죠?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되 그 역할 수행함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모두 다 제대로 된, 그죠? 고객 중심의 어떤 기업 문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그 회사의 경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좋은 고객에 대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사의 숙명이자 또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품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목표 품질이 있고 설계 품질이 있고 제조 품질이 있고 시장 품질이 있더라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품질이 뭐죠? 목표 품질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죠? 기대 품질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품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목표 품질. 자, 그럼 목표 품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목표 품질의 가장 기본적인 품질이 뭐예요? 먼저 뭘 해야 되죠? 통화가 돼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통화. 일단은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화상이 좋아야 되겠죠. 또 그래서 이제 사진기가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이 잘 찍혀야 된다. 좋은 화소, 그죠?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것도 핸드폰에 있어서 목표 품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 뭐 있습니까? 설계 품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설계 품질은 뭐예요? 설계 품질은 목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야만이 그 핸드폰의 목소리를 정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에는 화질, 그죠? 화질.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기능들, 그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즘에는 이제 다 부가적으로 추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 품질 관점에서 이게 실은 가장 또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어떤 그런 이제 핸드폰에다가 기능을 넣을 거냐, 펑션, 그죠? 기능을 넣을 거냐 하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제조 품질입니다. 아무리 설계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제조 품질이 나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거죠. 못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도면에 나타난, 도면에 명시가 된 어떤 설계 기준서에 명시가 된 그러한 품질을, 도면 품질을 실제 실현시키는 제품 품질로 나타나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제품 품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합 품질, 실제로 제조된 품질 특성, 실제 실현되는 그래서 품질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합니다. 이 설계 품질을 기획 품질, 근데 이상 품질, 기획 품질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제조는 뭐라 합니까? 그게 실현된다.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다. 라는 측면에서의 실현 품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품질이란 뭐냐? 시장 품질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품질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고객한테 만족을 주느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냐? 이 시장 품질이라는 거죠. 이 시장 품질. 예. 실제 만족을 주는 그 수준이 되느냐. 시장 품질에 대한 그 판정은 어떻게 하죠? 만족도 조사라는 걸 일반적으로 합니다. 기업에서는. 만족도 조사, 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는 그 고객 만족도. 그래서 회사별로 자기 회사의 나름대로 차별화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는 세탁기다. 예를 든다면 세탁기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탁기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하겠습니까? 판단을 하고 주부죠. 그래서 세탁기 같은 경우 주부들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이 주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판정을 하고 얼마만큼 이 세탁기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뭘 더 추가를 시켜야 되는지 등등의 이러한 이제 평가를 맡게 되는 게 우리 그 평가 주부단이라는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품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사, 그죠? 품질 역사, 그 다음에 이 품질에 대한 4가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품질 특성의 8가지 범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8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요? 성능이라는 게 있죠. 성능이 뭐예요? 성능이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 성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라는 거죠.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 성능. 핸드폰이다 하면 아까 성능의 기능이 뭐예요?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의
특성,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뭘 찍습니까? 사진을 찍죠. 그래서 화소, 화질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성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특징. 자, 제품의 특징. 우리 제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이 뭐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만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특징, 나름대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적합성.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제품별로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적합하느냐, 그 수준에 만족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적합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뢰성이 좋다. 얼마나 오래 쓰느냐는 얘기죠.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회사를 LED 관련 사업도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때 LED에서는 뭐가 신뢰성이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LED 불이 얼마 기간 동안 만족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1만 시간을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기업들이 3만 시간, 한 5년 동안은 이 LED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품질 보증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신뢰할 만한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내구성. 잘 깨지거나 부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충격에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성 평가할 때 뭐 드랍 테스트랄지 떨어뜨려서 평가하는 거랄지 어떤 진동 시험, 진동을 해서 또 잘 안 깨진다, 손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그죠?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즘에는 제품에서 뭐죠? 서비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비스 능력. 얼마만큼 고장이 났어도 빨리 대치를 해준다거나, 그죠? 뭔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를 해준다거나, 그죠? 양품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 능력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미성.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감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감성. 이 제품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죠? 필링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신미성이라는 이런 품질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품질이다. 얼만큼 잘 인지를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평판이 좋다. 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삼성 하면은 평판이 어떻습니까? 좋죠. 핸드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마켓쉐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그래서 인지 품질이라 한다면은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데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죠? 인지를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품질 특성 8가지 범주까지 해서 일단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